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무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직적 학대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부업 사기 사건은 법과 제도, 비비, 허술한 관리 감독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를 계기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상직 의원이 리스타 사태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도 서해안에서 유입된 장마 전선으로 새벽 사이 호우특보가 확대됐고 밤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면서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나서기 전 현재 비 소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장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주 지역을 가로지르는 전주 삼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상태입니다. 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아침이 다가올수록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부안이 90.7mm, 남원 78.2mm, 순창 63.9mm, 장수 55.2mm, 진안 54mm, 전주 31.3mm 등으로 서해안으로 꾸준히 유입된 장마전선이 부안에 시간당 60mm의 강한 비를 뿌리면서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호우주의보도 대부분 시군으로 확대돼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등 도내 44개 산림 탐방로는 통제된 상태인데요. 전라북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사이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있고 장마도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농경지 등 저지대 침수 피해와 시설물 붕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까지 전라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는데요. 다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계속받으면서 내일 새벽부터 주 후반까지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변에서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의원 간 나쁘끄러운 불륜 사실을 공개하며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썼던 김제시 의회. 자, 이번에는 의원 총사퇴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권자를 향한 사과 차원이라는데 진정성 없는 정치적 노림수일 뿐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더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불륜 의혹을 받은 의원 2명을 여론에 떠밀려 제명 조치한 김제시 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물고기도 썩은 연못에 사는 한 결국은 함께 썩기 마련이다. 이렇게 민심이 험악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황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12명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자고 의장단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김제시 의회의원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의원 전원 사퇴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은 동료 의원 간 불륜 논란 속에서도 오직 의장직 경쟁에만 몰두했던 김봉남 의원. 불륜 의혹 당사자들의 표마저 아쉬웠던지 당시 징계 요구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이제서야 성난 민심을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좀 정중하게 인사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또 의장단께서 저쪽에서 분명히 어떤 답을 또 주어야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안에서 나온 이탈표로 따놓은 당상이었던 하반기 의장직을 놓쳐버린 김 의원. 원구성이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판을 엎으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에 진정성이 의심받으면서 의원 총사퇴로는 호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 소속만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말끝을 흐린 상황. 시민사회단체는 아예 의회 해산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면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겠다. 의사당에서까지 의원 간 불륜 사실을 공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욕보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정치적 이전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김제시 의회. 유권자들의 시선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타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식 석상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를 계기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간 합의 추대를 강조했는데 정작 의도와는 달리 모든 관심은 이스타항공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명분은 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였지만 이목은 이스타항공 문제로 집중됐습니다. 인수합병 무산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 사실상 경영에 개입해왔고 결론적으로 먹튀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실사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급여가 밀린 거나 이런 게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석주 대표가 직접 이스타항공 대표한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시를. 반면 이스타 조종사 노조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자신을 고소 고발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에게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경영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뭐 등기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논란 이슈보다는 좀 그 잘 협력해서 일단 불이 났으니 불부터 끄고. 자녀 편법 증여 논란이 된 이스타홀딩스 문제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자문에 따랐을 뿐이라며 역시 책임을 돌렸습니다. 뭐 자문을 받아서 했고 평가도 정상적으로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냈더라고요. 전라북도가 혈세를 투입한 새만금 관광 개발을 이용해 이스타항공을 출범한 뒤 사실상 공중분해했다는 전주문화방송의 지적에는 자신이 사장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정원수 대표가 항공 따로 새만 관광객 따로 아니라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출발했던 것 같고요. 결국 인수무산은 제주항공이, 횡령 배임은 이스타 경영진, 이스타홀딩스는 컨설턴트, 새만금 관광개발은 명목상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모든 논란에서 비껴선 것입니다. 반면 자숙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도당 위원장 출마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합의와 추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도내 의원님들이 다 한 달 동안 소통을 했고요. 동의를 했고 합의를 해준 건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 본인으로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선의 카드일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과연 지역 민심을 엄중하게 읽고는 있는지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에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내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스타항공 부실 경영과 임금 체불, 편법 증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집권 여당이 이 의원의 불법과 편법 행각을 알고도 공기업 사장과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것은 후한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전주에서 1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 사건이 또다시 불거졌다라는 이야기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예고해서 피해액이 1,000억 원대였던 전통시장 사기 사건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2달 만에 반복된 사건인데 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10년 넘게 대부업을 해온 A씨. 투자자들의 목돈을 굴려주다 최근 100억 원대 금융 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추심 업무를 한다며 당국에 등록하고 억대의 투자 자금을 받았는데 실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대표를 소개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피해보험 금액하게 따지면 지금 15억 1천만 원 정도? 투자 피해자들은 대부업자 A씨가 전세 보증금 채권 투자를 중개하며 계약서를 쓰게 했는데 가짜였다며 사기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으라고 중개해준 전세 세입자가 있었는데 실은 그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아예 아니었던 거죠. 그쪽에서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 영업장에서 불법 투자가 이뤄진 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었는데 전주시가 6개월마다 벌였다는 실태 조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훑어보는 수준으로 사기 의혹이 불거진 영업장도 실은 정상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1,700만 원이다. 그러니까 37만 원대 뭐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돈이 뭐 적은 금액. 그저 돈을 제대로 빌려주는지만 살필 뿐 투자금을 어떻게 받고 또 얼마나 굴리는지 알아볼 재량이 없습니다.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 미비했다면 현장이라도 제대로 살폈어야 했는데 투자회사 상호를 쓸 수 없는 대부업체가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체가 아니면 대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또 대부업체라고 한다면 대부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전주시가 뒤늦게 내놓겠다는 대안은 일단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교육, 대부업자들의 불법 수신과 금융사고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응도 여전히 아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네,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을 개농장에 넘긴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정읍시는 위탁 운영 중이던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넘긴 보호소 대표 48살 이모 씨 등 2명과 이 중 일부를 도축한 개농장주 59살 권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년 7개월 동안 정읍시에서 지급된 보조금 1억 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돼 긴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해 불안감이 높아지자 도내 22개 정수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무주 무풍 정수장의 수돗물 여과용 모래에서 유충이 발견돼 모래를 교체하고 청소하는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수장은 무풍면 500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여과 과정에서 유충이 걸려졌을 뿐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강소특구계를 신설해 특구법에 따른 첨단 기술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군산대학교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에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소특구로 연구자금 지원에 각종 세제 혜택이 가능해져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군산 새만금 클러스터의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네, 도내 수출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은 여전합니다. 모욕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수출액은 4억 7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는 3,600만 달러가 늘었고 수입도 3억 8,6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1,4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수출은 26%, 수입은 10.3%가 줄어들어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람 발자국 소리가 끊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귀농 정책인데요. 전북의 귀농 가구가 전남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귀농인들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의 귀농 가구는 1,315가구, 전국 귀농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 정도로 경북과 전남에 이어 경남과 함께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경쟁지에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남에 비해서는 무려 699가구가 적어 전남 귀농 가구의 65% 수준에 그쳤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보다는 고작 쉬운 5가구 많은 정도입니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마다 활발한 귀농 정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난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에서 순유입된 귀농인 비율도 56% 수준에 그쳤습니다. 44%가 지역 내 이동이었고 나머지가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것인데 주로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이주농이 많았습니다. 귀농인의 연령을 보면 50대와 60대가 많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층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귀농인 가구 수는 1.41명으로 나홀로 농촌으로 들어오는 1인 가구가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 가구원 수가 많은 30대 이하의 젊은 귀농인을 위한 정책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네, 긴 장마와 잦은 비로 각종 병의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고추 탄저병이 극심했던 2017년에 비해서도 강우량이 많아 도내 고추 재배지 곳곳에서 탄저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균점 문의병과 일부 논에서는 입도 열병이 발생하고 있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한 논에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며 세심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오는 주말 홈 경기부터 유관중 경기를 시작합니다. 전북현대는 정규리그가 부분 유관중 경기로 전환됨에 따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총 좌석의 10%에 해당하는 4,205석을 지정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온라인 예매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현장 판매는 실시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네, 천안 청정지역 진안고원에서 재배된 수박의 출하가 한창입니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재배돼 아삭한 식감과 또 뛰어난 당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하영 기자입니다. 고원지대에서 재배된 진안 수박의 출하가 한창입니다. 속이 꽉 차고 아삭한 것이 특징인 진안 수박은 올해도 150여 농가에서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수박 4,500여 톤을 선별해 전국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진안구는 올해 병해충이 없고 작황이 좋아 수박 농가 수입이 지난해보다 많은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매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구는 벼 재배 농가의 일손을 돕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에 걸쳐 12개 읍면 5천여 헥타르에 무인 헬기와 드론 방제를 실시합니다. 임실구는 기기 30대를 투입해 이달 말 오수면과 지사면을 시작으로 1차 방제를 진행합니다. 남원의 관문인 춘향터널이 새로 단장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경관 사업을 진행해 기존 기와지붕 전체를 철거하고 금색의 벽면은 한옥기와를 실루엣으로 표현해 전통문화도시 남원을 은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반대 방향에는 흥부전 인물과 황금박 조형 작품도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창밖을 통해 보이는 춘향터널이 남원에 포근한 인상을 주고 관광도시 남원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완주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47대의 수소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대당 최대 3,650만 원으로 완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명뗏목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추경에 8억여 원의 예산이 확보돼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내 낚시어선 배가 흔 한 척에 구명뗏목 구입비 4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명뗏목 설치는 낚시객 안전을 위해 올 1월에 의무화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뗏목 생산 차질로 8월 말까지 의무 설치가 유예됐습니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는 어제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의 32개 독소 규정으로 정규직 전환 시 근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합장들이 징계를 남발하는 등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역 농협이 경영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교회에서 둔기를 휘둘러 신도를 살해한 45살 양모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양 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교회에서 잠을 자던 50살 여성 김모 씨를 살해하고 37살 최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4인조 국악재즈 퓨전밴드 신박서클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이 마련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댄스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전북문화재단은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춘 마이크 온라인 공연을 진행합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은 오늘 학교폭력 예방 연극 친구 사이 공연을 유튜브로 실시간 선보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명품 전주 복숭아 큰 잔치 행사가 오늘과 내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온라인에서 배우는 마크라메를 주제로 오늘 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강좌를 진행합니다.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오늘 전북도청 민원실 앞에서 실시됩니다. 남원시는 오늘 강당에서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서해안에서 유입된 장마 전선으로 새벽 사이 호우특보가 확대됐고 밤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와 익산 모두 아침 기온 24도에서 낮 기온 27도, 동북권 무주는 23도에서 27도, 장수 23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 23도에서 27도, 고창 24도에서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동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